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선전표가 여러분, 오늘은 2012년 5월 9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 장세에 따라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었지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꾸준히 장기 투자 이어가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미래의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황은 시황인 만큼 선전표 여러분들 항상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기술주까지 모조리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쉽지 않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그러한 영향치가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종목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제 매일매일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다시피 미래 이제 경제 시황을 좀 어떻게 보면은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가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조금 많이 이쁘네요. 다시 좀 써드릴게요. 이 물가 가치에 따른 이제 안정지표와 외부적인 경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그러니까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만 사실 하락장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대형주 종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전표분들 어쨌거나 이런 이제 외부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좀 증시가 어렵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것들도 다시금 이제 회복세를 거친다면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감에 따라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증시는 다시 반등장을 보여줌에 따라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고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전망치,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죠. 선전표 여러분들, 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삼성전자는 세계시장의 차세대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AI나 5G, 네트워크, 반도체나 메타버스 등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있어서 세계 글로벌 장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성을 믿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장기 투자에 대한 동력에 따른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업체별 파운드리,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 양산 계획을 업체별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세계 파운드리 1위이자 대만의 TSMC,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인텔, 정말 막대한 금액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패권 경쟁 싸움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계획한 3나노미터, 이 3나노미터에 따른 반도체 양산 일정이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상반기였는데 이거에 조금 시간이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율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여전히 반도체 업체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하반기에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는 시장에서 제기한 3나노 수율 불안정을 해소하고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타오르게 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와 TSMC 거의 뭐 동시에 발표를 하는 양산을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 이 3나노 GAA, 아마 GAA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이트 올 얼라운드 공정 수율은 아직 목표치를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3나노 GAA 공정 수율은 대체적으로 10%에서 20%에 불과한 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4나노 공정 생산 수율이 TSMC의 절반인 30에서 35%,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에 그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3나노 수율을 조기 끌어올리지 못하면 TSMC와의 격차를 좀 좁히기에는 조금은 힘이 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미래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선단 공정 기술 영역에서는 경쟁사를 앞세워 나가거나 또는 추후에 고객사 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자체 개발한 칩 제조에 따르면 삼성의 1세대 3나노 GAA 공정이 우선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수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외부 고객들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내년에 양산하는 2세대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부터는 엔비디아, 퀄컴, 정말 대형업체들이죠.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지금 여기와 이 두 회사와 지금 상당히 이제 컨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칩 설계 준비가 완전히 마침에 따라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망치를 바라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상반기에 삼성과 TSMC는 3나노 양산은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양산을 시작했다고 해도 당장 이제 주력 공정은 될 수 없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주력이 되느냐? 바로 2024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2년도 좀 안 남았죠. 1년 반 후에는 주력 공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제 10월 달이죠. 요때 파운드리 포럼에서 실제로 이제 공정 양산 계획과 핀팻 구조의 17나노 신공정 개발을 실제로 새로운 기술 전략을 편차하며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도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이 GAA 기술을 도입하고 2025년도죠. 요 시점에는 이 기술에 따라 2나노, 무려 2나노입니다. 기술력이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2나노 공정까지 적용을 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력 효율이라든지 성능, 설계 유연성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 미세화를 지속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핀팻보다 칩 면적은 줄이고 소비 전력은 감소시키며 성능은 높은 신기술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이제 삼성전자는 신공법 GAA를
TSMC보다 먼저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술력, 이 기술력이 TSMC보다는 빠르게 앞질러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나노 공정에서 TSMC보다 수율이 낮아 일부 빼앗긴 파운드리 고객사를 되찾을 수 있는 반격 카드라는 점에서도 실제로 삼성전자 경현진의 이야기에서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따라 TSMC의 파운드리 전략도 삼성 안팎에서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표점들 이렇게 삼성전자, TSM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결과를 도출해낼 만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계는 좀 해야겠죠. 아무래도 인텔도 잘 나갔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제 회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는 함에 따라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표점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